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 이슈 토크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주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지역 현안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 충남방송 취재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정선영 기자, 한보무 기자, 그리고 김단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남의 기자들이 이제 충남방송의 어벤져스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충벤져스다 이렇게 부르던데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세 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예, 제가 급하게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명의 기자가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데,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한 분씩 좀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영 기자는 좀 함께하는 각오 어떤가요? 네, 사실 뭐 방송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인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석에서는 많이 모이는데 다들 일할 때는 이제 취재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좀 모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다른 기자들 취재 후기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예, 굉장히 선임 기자로서 두 분의 기자한테 많이 미루는 듯한 기분인데, 한보무 기자는 어떤가요? 네, 저는 선배님의 취재 후기가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저 역시 그 이슈토크 몇 번 출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었다면은 오늘은 또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또 이제 또 잘 아는 또 이제 그 같은 이제 식구 같은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왜 웃으세요? 네, 편하게. 네. 예, 예전에는 조금 이제 부담도 있고 좀 그래도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현안 그 사전 준비도 좀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네. 이렇게 좀 임하려고 합니다. 네. 김단비 기자는 어떤가요? 저는 각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기 PR 먼저 하겠습니다. 네, 언니는 예,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건가요? 그럼요, 해드려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당진이랑 청양 출입 기자를 맡고 있고 또 충남방송에서는 막내 기자로 활용하고 네. 있는 김단비 기자고요. 오늘 이렇게 국장님이랑 또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슈 토크에 출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내 기자의 후공이 아주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두 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후기가 좀 있는지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한데요. 2019년도를 뒤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 취재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충남도 광역기관이랑 서산시 그리고 예산군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쓴 기사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나 쭉 조회를 해봤어요. 네. 근데 뭐 단신, 리포트 이런 것들 하니까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나요? 네, 좀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밥값은 했구나.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끄럽지 않다. 네. 좀 울컥하기도 하고 네. 좀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함 기자랑 김 기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충남방송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람직한 자세네요. 충벤전스 맞네요. 네, 이렇게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가 지역에 흔치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를 지금 어필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렇게 많은 기사들 중에서도 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나 좀 되돌아보면은 저는 이제 서산 쪽에서 대산공단에서 있었던 사고들을 취재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 올해 환경 화학 사고만 대산공단에서 발생한 것만 무려 9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워낙 공장이 노후되기도 했고요. 또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지난 5월이었죠. 그 한화토탈에서 대량의 유증기가 발생을 했어요. 또 LG화학에서도 도로에 유해 물질인 페놀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특히 그 하나토탈에서 유증기가 유출됐을 때 당시에는 그 워낙 이제 대기 중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현장 근로자나 뭐 주민들이 뭐 눈이 따갑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메스껍거나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서산의료원 등의 약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좀 진료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7월 달이었는데요.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때 벼락도 막 떨어지고 그렇죠. 그랬던 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토탈 공장에 이제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장이 비상 정지가 되면서 비상 연소 시설이 가동이 됐는데 이 때문에 이제 불기둥이 이렇게 거대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이 공교롭게도 하나토탈 그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그 합동 조사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큰 사고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 매체들뿐만 아니라 종편들까지 와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벼락 맞았다고 불기둥 발생했다고 하니까 네. 이제 취재진들이 다 급하게 부랴부랴 그쪽으로 이동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비도 많이 오고 또 공단이 워낙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그 현장을 좀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굉장히 좀 고생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대산에 좀 사고들이 굉장히 끊이지 않는데 사실 저는 대산 주민분들이 이게 전화가 올 때마다 사실 좀 긴장이 너무 돼요. 또 이번엔 또 어떤 사고가 터졌나 하는 그런 좀 긴장이 되고 좀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한데 새해에는 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대산 지역 주민들도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 긴장을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김단비 기자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 좀 어떤 취재 현장이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사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당진을 출입처로 네. 맡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진 쪽 취재를 했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최근에 있었던 그 당진 평택항에서 그 당진시의회가 현장 정례회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남거든요. 네. 또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그 의원님들이 평택 땅에 뽀뽀를 하는 그런 깜짝 퍼포먼스를 좀 네. 연출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코앞으로 좀 다가오면서 당진에서도 으쌰으쌰를 해서 이렇게 우리 땅을 찾아와야 된다는 열정을 좀 보여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현장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사실 이 뽀뽀 퍼포먼스가 사전에 기획된 건 아니고 그런가요? 그날 임시의 그 정례회 하는 현장에서 의원들끼리만 335 모여서 이거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뭐 저희가 영상으로 좀 찍어서 보시다시피 제 리포트로 나가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카메라 기자들 뭐 신문 기자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포착을 잘 못했다고. 그럼 저희만 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저희만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그때 현장에 나갔던 카메라 기자가 지금 안에 있는데 아주 어렵게 그래도 촬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리포트에도 영상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때 사실 뽀뽀를 할 때 짧게 쪽 하고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그 의장님이 좀 더 길게 하시죠 해가지고 5초가 넘는 시간 동안 땅에 입술을 대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런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날 기억에 남았던 게 사실 그동안 이 서부도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서 뭐 대법원 1인 피켓 시위나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이날 2천여 명의 당진 시민들이 또 그 현장 정례에 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같이 구호를 외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이 당진 땅 수호에 대한 의지나 열망이 아주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실감을 할 수 있었던 취재였었고 또 빠르면 올해 초에 이런 판결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년 있는데 초죠? 예.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그리고 또 김 기자도 끝까지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와 함께 끝까지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입을 맞출 때 2천여 명의 당진 주민들이 함께했다고 했는데 그때 현장 반응은 좀 어땠나요? 아주 환호성이 진짜요? 여기저기서 나오고 박수갈채가 엄청나게 쏟아졌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거네요. 네, 그리고 카메라 기자들은 다 당황을 했고요. 네, 그 영상은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범우 기자는 좀 어땠나요? 예, 저는 기억에 남는 취재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7월에 그 리포트 제목이 소개비비싸 아름아름 농촌 일손 공급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일단은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좀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 촬영 기자 박금상 그 기자와 함께 좀 같이 고생을 했던 리포트여서 또 기억에 남고 보다 또 더 큰 이유는 가장 좀 현장 밀착적인 취재였으면서도 우리 지역의 농촌 마을이 많잖아요. 네. 농촌 지역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좀 어두운 민낯들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이제
그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리포트였기 때문인데요. 이게 좀 배경 설명을 살짝만 드리면은 네. 이게 강원도에서 그 일어난 교통사고로 촉발된 리포트거든요. 왜 강원도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강원도 삼척에서 승합차가 이제 전복이 되면서 한 4명 정도가 숨지고 9명 정도가 다친 대형 인명사고였는데 홍성에서 출발한 거였죠? 네, 그분들이 홍성에서 출발한 외국인 그 근로자들 또 이제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촌 일을 하는 그런 인부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왜 사고를 당했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증이 유발이 되면서 시작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강원도까지 간 이유는 그 농촌에 이제 일손이 워낙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전국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승합차 같은 걸 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예,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이제 그 강원도에 뭐 쪽파 심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거였는데 일단은 영세한 업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식 인력 사무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좀 네.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수료 부분이 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력을 구하는 농장주라든지 이제 그 구하는 구인하는 쪽에서도 인력 사무소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는 거죠. 영세한 쪽 혹은 좀 아름아름으로 해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또 장거리 운행 또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어떤 좀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취재였기 때문에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그 교통사고 치사율이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좀 4배 가까이 높다 이런 그래요? 예,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새해에는 좀 근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무거운 예.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취재라고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아쉬운 취재도 기억에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취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00개가 넘는 기사 중에서 단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기사는 없습니다. 시상식의 소소한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하나하나 하나만, 다, 예. 네, 아픈 손가락이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만 꼽아볼까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 출동이라는 코너를 좀 어떤 아쉬운 코너죠? 점으로 꼽고 싶어요. 이 코너가 사실 저희 충남방송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였던 코너거든요. 그 기존의 뉴스 제작 방식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촬영하고 그리고 편집, 그러니까 촬영, 취재, 편집 이런 역할들이 다 나눠져서 이제 뉴스가 제작이 네. 되거든요. 근데 이 코너는 이제 취재 기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도 하고 취재도 하고 또 들어와서 편집도 하고 기사도 쓰고 뭐 이런 역할을 기자 한 명이 말 그대로 여러 역할을 수행을 네.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SNS가 발달해서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긴박한 그 현장을 내 핸드폰으로 찍어서 뭐 방송사에 제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희도 좀 이런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 기획한 코너입니다. 물론 뭐 단순히 그냥 인력 효율화 때문은 아니죠, 국장님. 아니죠. 네.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처음으로 도전해 보는 분야여서 좀 힘들기도 했고 좀 많은 기억이 남는데요. 자, 우선 좀 쑥스럽더라고요, 저는. 혼자 촬영을 해야 예,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촬영 기자랑 같이 이제 ENG 카메라를 들고 이제 든든하게 가서 같이 취재진들이 같이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이 코너는 저 혼자 이제 가가지고 물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네, 스마트폰 하나 들고 이제 현장을 취재를 해야 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좀 위축되기도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소심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 출동 코너 촬영을 할 때는 제가 일부러 그 취재 잠바 있죠. 충남 방송 대문자만하게 써 있는 네. 그 잠바를 꼭 챙겨서 나갔어요. 나 기자다. 이거를 조금 네. 티를 내려고 네. 그랬던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뻔뻔해지고 또 익숙해지고 하더라고요. 이제 단지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좀 영상의 퀄리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촬영 기자에 비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제가 했던 아이템들이 뭐 고구마 수확, 한라봉 수확, 좀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좀 한정이 돼서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그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장비가 좋아서 방송 장비 못지않게 화질이 좀 뛰어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제가 직접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 구도나 영상 움직임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색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희 교육을 시켜준 촬영 기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하는 건가요? 예,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가르침들. 그래서 저도 새해에는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을 좀 도전을 해서 좀 발전된 모습으로 이 스마트폰 출동 코너를 좀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정선영 기자의 스마트폰 출동을 기대해도 될까요? 네. 좀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우 기자는 좀 어떤가요? 아쉬운 취재, 뭐 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다 하나하나 아프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한봉우 기자가 느끼기에는 어떤 기사가 가장 아쉬웠나요? 네, 뭐 저도 다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좀 특정해서 하나를 꼽기는 그렇고 조금 또 이제 진지한 얘기로 넘어가면 네. 진지함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 김영균 노동자 사망사고 네. 태안화력에서 이제 네.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사고 이후에 아무래도 제가 태안 지역을 또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저희 또 태안에서 발생한 사고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취재를 했었죠. 당시에는 이제 빈소도 태안군 의료원에 마련이 됐고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도 이제 많이 있었고 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그 열악한 현실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담기 위해서 취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제 사고 44일 만에 고 김영균 씨가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안치가 되면서 좀 모든 그런 논의들이라든지 이슈가 좀 중앙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네. 예, 그런 이제 현상이 일었고 해서 사실 뭐 저희 포함해서 좀 저희 지역에 있는 매체들은 그때부터는 조금 그 전보다는 그런 고 김용균 씨가 불러일으킨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게 좀 사실이지 않나 좀 이런 반성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뭐 태안화력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어떤 발전소라든지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뭐 또 노동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더 현장 밀착으로 취재도 이제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지 않나 해서 뭐 내년에는 꼭 이게 좀 중앙에서 이제 논의가 뭐 이렇게 불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그 아산에서 발생한 그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스쿨존 교통사고도 우리 지역 아산에서 이제 일어난 거지만은 중앙에서 이제 그 논의가 많이 됐죠. 돼서 이제 법 개정까지 이제 거의 이르렀는데 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도 좀 더 이제 가치 있는 기사를 이제 낼 수 있는 네. 또 이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역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좀 논의될수록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좀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김단비 기자는 좀 아쉬운 취재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뭐 선배님이나 국장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회사에 퇴근하고 가면 항상 저희 뉴스를 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 생방이 되든 아니면 운동하면서 재방송을 보든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아, 그때 기사를 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름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나가는 걸 보고 나면은 항상 조금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청양에서 우라늄 수돗물 사태가 한번 네.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먼저 했다기보다 타사에서 먼저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날 저희가 팔로우하는 취재를 했던 기사였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사실 저희 충남방송은 우리 동네 뭐 우리 방송 이런 지역 채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그 아이템에 관해서는 저희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지역 주민들한테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렇게 기자로서도 많이 아쉬움이 남는 취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날 방송이 그 타사에서 먼저 터지고 나서 문자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저한테. 네. 링크를 공유해 주시고 청양이 이렇다 어쩐다냐 뭐 이러면서 문자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일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취재해야 되지?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게 가장 걱정이 맞습니다. 네. 예, 그 특종을 놓쳤다는 것보다도 진짜 지역 주민들한테서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만한 취재를 어떻게 후속 보도를 해야 될까 정말 잠을 뒤척이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사실 우라늄 검출 같은 경우는 이후에 계속해서 보도가 너무나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우라늄 수돗물을 직접 공급받고 마신 주민들, 그 마을을 찾아가서 좀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그거를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그 후속 보도로 취재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최초 보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개선됐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은 계속해서 좀 보도를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각자 내년도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영 기자는 좀 어떤 계획 가지고 있나요? 스마트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정선영 기자의 스마트폰 출동은 일단, 네, 분명히 예. 할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좀 마무리는 좀 진지하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슈토크에서 약간 유머를 담당했다면 네. 마지막은 이렇게 그래도 선임 기자답게 좀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지역 충남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거창한 고발이나 뭐 사회 비판이나 어떤 혁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 저희가 지역 사회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제 지역 방송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겠다 이런 좀 각오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충남 방송 취재 기자들 가만히 있지 않고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봉호 기자는 어떤가요? 예, 저도 뭐 거창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저는 그냥 그 지금 시청자분들께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지역의 소식 그리고 정말 그 작은 소식들까지 담아내는 그 지역 방송, 지역 보도기 때문에 이제 좀 제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뉴스 가치가 있건 없건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파악을 해보고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좀 제보 많이 해주시면은 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지한 역할은 정말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진지하게 좋은 이야기 해준 것 같고요. 김단비 기자는 내년에 어떤 계획 세우고 있나요? 앞서 이슈토크 시작할 때 제가 막내 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막내 기자지 저는 회사 문을 나가면 충남방송 대표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멋있는 얘기네요. 그래서 항상 내년에는 저 충남방송의 정말 지역 전문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충남방송 유튜브 채널이 개설을 했습니다. 네. 담당자예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생방송이나 재방송 또는 25번을 통해서 못 봤던 뉴스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7시 이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소식이 궁금하고 또 재미있는 온라인 콘텐츠들을 보고 싶다 하시면 충남방송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가능하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은 그러면 김단비 기자가 직접 달아주는 건가요? 예, 일단 여력이 되면 댓글을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SNS 읽어주는 기자 코너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너를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기자들의 생생한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해소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0년 새해에도 저희 충남방송 기자들은 지역 곳곳의 이슈와 현안들을 찾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주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